민주당의 탄핵은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과 검찰 간 충돌이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 탄핵안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 검찰이 어느 정도로 좀 나설 수 있을까요? 진짜 진정해야 될 것은 정청래 저는 법사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어떤 형사적인 걸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민사적인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즉 어떤 이 권력자, 검사나 판사나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니까 공수처라는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상시기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라고 해서 공처를 오랫동안 주장하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은요, 우리 헌법에 65조에 보면 명백한 어떤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이라는 응급 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제 내용들을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어요. 4명에 달하는 이 탄핵 소추안을 제가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탄핵할 수 있는 건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의 검소한 바로 인해서 이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수사했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왜냐? 명예훼손만 있는 게 아니라 배임 증수죄와 관련된 혐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도에 울산지검에 있었던 대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식 때 있었던 이런 사건들. 근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어요. 보통 탄핵 소추안을 내면 그 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달랑 이 기사 1건, 2건 스크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검사들,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걸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한 7, 8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요건과 증거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걸 과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2,000명 검사들에 대한 이거는 협박이다. 네. 당신들 이제 우리 수사하면 다 탄핵시킬 거야? 탄핵시킨다는 게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정지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6, 7개월씩 업무 정지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이 4명은요. 다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걸 보더라도 탄핵될 만하네라는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없고, 자, 그러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법사위는 탄핵 소추안을 올리지 않고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기소장을 써놔놓고 그때부터 수사를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탄핵 소추안에 관련된 탄핵 소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도 증명하지 않고서 또 조사를 해보고 증명하겠다? 그것이야말로 기본적으로 뭔가 이 기소를 해놔놓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행태와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원석 총장 발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검사 탄핵의 이유가 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니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탄핵 4명 검사 중 3사람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된 검사라고 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의도 이전에 예. 이 탄핵이 이제 적절한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 사실인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의혹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입증이 돼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의 위헌인가 또 어느 정도 파면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 숙제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좀 입증된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은 심각한 의혹이고 사실이면 정말 큰일인데
사실로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입증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제 공교롭게 4명이 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절차가 지금 탄핵이 된 건 아닙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돼서 더 조사를 해본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지도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기소부터 해놓고 수사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소라기보다는 좀 굳이 비유하면 입건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민주당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렇지 못한다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것이고 사실 입증 안 되고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에서 처음에 조금 보고 이거는 계속해서 사실 입증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종결시킬 거예요. 예. 그리고 기각될 겁니다. 그럼 민주당도 큰 역풍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서 사실 입증하고 나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찰 쪽의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에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아니지만 예전에 탄핵 소추가 됐었던 손준성 검사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됐는데도 검찰은 징계를 하지 않고 심지어 징계 절차에서도 무혐의 판정을 하고 심지어는 승진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자정을 못했기 때문에 또 비판을 받고 이번에도 항의하는 것 중에 정당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비난을 받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정리를 잘 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검찰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잠깐 반론을 하면 그 어느 나라에 탄핵 제도가 있는 그 어느 나라에도 국회에서 입증을 하면서 탄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증거가 넘치고 막 해서 모든 보도도 있고 재판이 있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소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입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입건이 아니죠. 기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표현하신 건 뭐냐면 입증을 국회가 해야 된다. 입증을 국회가 해야 된다는 건 그럼 앞으로 국회는 사법부나 수사기관처럼 모든 뜬서문이 있으면 소문 갖다가 다 불러다 놓고 입증한 다음에 소추를 한다? 그럼 국회를 완전히 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탄핵 제도가 있지만 하원에서 하원 의원들이 다 불러다 놓고 수사기관처럼 뭐 이렇게 입증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로 다 이뤄진 일들을 갖고 이렇게 이 정도면은 소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탄핵 소추라는 거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소추가 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소추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기소에 비유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탄핵 절차를 두고 두 패널 분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지검 술판 의혹 등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건데요. 이성윤 의원은요. 지난달 법사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회식을 합니다.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그 어떤 검사의 소형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박삼용 검사의 위법행위 중 하나로 음주 후 공용물 손상을 적어놓은 부분에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입니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대부분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이종구 평론가님 들어보면 용변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탄핵 사유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뭐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2019년 1월 8일 날 벌어졌다는 이 일입니다. 일단 그 탄핵 사유서에 써져 있는 것만 제가 보면 울산 지방검찰청 청산에 그러니까 주어는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좀 알려진 검사인데 울산
지청에 있을 때 청산의 간부 식당에서 검사장이 주도를 해서 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식 후에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아까 표현한 대로 네. 설사 형태의 대변을 넣고 그다음에 남성 화장실에 이런 것들을 다 바르는 등을 행위를 통해서 공용물을 손상했다가 탄핵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것도 뭐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술을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실수가 진짜 무슨 공용물을 훼손한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의도 전혀 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사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증인들도 있고요. 즉 자기가 계속 이 자리에 끝까지 있지 못해서 일단 일찍 자리를 파했다 자기는. 그리고 함께 자기가 데려다 준 사람들도 있다. 또 이 게시물에서 이 댓글로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15년 차 선배인 이성윤이라는 국회의원이 후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떠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분명히 고검장까지 지낸 이 국회의원이 생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듣기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검찰 내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탄핵을 규탄하는 실명 글과 댓글이요, 이 검찰 내부망에 벌써 4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그 이 총장 사실 수사 가능성을 거론을 했지만요, 임기는 많이 남진 않았어요. 이게 수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뭐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9월이 이제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본인이 임기 안에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이제 수사, 만약에 고발이 들어오거나 고소가 들어온 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할지 안 할지는. 다만 이제 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걸 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탄핵을 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경우가 나온지 보고 이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법사위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법사위에서 어쨌든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이제 증인 아마 신청해서 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들, 그 과정을 통해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